네,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부지검이 과기정 동부 통일부 압수수색을 했고요. 근데 오늘 점심 먹고 와보니 여가부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뉴스 보셨죠? 뉴스를 못 봤습니다. 네. 통상 이런 사건이 있으면 검찰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 않나요?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좀 사건과 관련한 어떤 개괄적인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오전 중에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 그리고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하셨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 장관급 인사가 수사 대상으로 한 11곳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좀 예. 네, 그러면 우리 장관님 맞습니까? 제가 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어떤 말씀? 피의자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수사 건가요? 대상으로, 네, 고발 대상으로, 피고발 대상으로. 그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 직권남용 문제를 가지고 장관께서 직권남용의 3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직무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두 번째로 사퇴 압박의 발언, 네, 그 강도나 수위가 맞느냐, 세 번째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수사나 재판에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장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한덕수, 홍장표 케이스인데요. 자, 첫 번째로 한덕수 장관의 지휘계통에 홍장표 KDI 원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이건 정부 조직표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건의 해당 여부라든가 범죄 해당 여부를 가지고 전제로 물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판단하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총리, 국무조정실, 그리고 경사연, 그리고 KDI로 이어지는 직계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홍장표 원장 공개 반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제목이 이거예요. KDI 겨냥한 감사원 감사 구성원 불이익 우려해 사퇴했다. 불이익 우려해 사퇴했다. 우리 장관께서 저에게 알려준 세 번째 사항에 세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았죠. 사퇴 압박의 그 반의 강도 수위 이건데요. 오전에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덕수 장관 뒤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말이다.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죠? 총리의 해명이 수긍할 만하다. 네, 이런 그러니까요. 제가 발언 상황이라든가 구체적 상황은 모르고요. 그날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수긍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다른 건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어제 압수수색 4군데를 갔습니다. 수사 대상이 사람을 따지면 유영민 과기정 통보 장관, 통일부 조명근 장관입니다. 이건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별도로. 유영민 과기정 통보 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씨라고 하는 분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 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손광주 이사장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손광주 이사장
조갑제닷컴, 데일리 NK 등 정치색이 너무나 분명한 매체에 많은 글을 기고한 분입니다. 그 글의 내용이 저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청맹관이 농땡이 단순무식 촛불은 친북파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새누리당의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생각을 갖고 국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국회의원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런 이념의 잣대로 사물을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이재호 의원이 질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손광주 이사장 올해 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 차관이 그 사표를 내고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련이 알아서 사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받아들인 거다. 이를 법적인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강요에 의한 사퇴가 아닌 협조 차원의 사퇴였다라고 3월 1일 연합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건과 한덕수 총리가 공개적으로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저울에 달았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사퇴 압박의 강도가 강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답은 안 하시겠죠, 장관님.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해보십시오. 어차피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건 안 맞는데요. 조직적 임무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에 분은 손광주죠? 저분은 말로만 압박을 받았는데 한덕수 총리 이가 떨어지자마자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DI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유례없는 강도 높은 압박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옆에 앉아 계신 박범계 의원과 제가 얼마 전에 감사원에 가서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까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구성 요건으로 따져봐도 훨씬 가벼운 사건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 그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장관께서 이게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책무고 짐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셔서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겸양의 말씀인지 제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사 추천과 검증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인사 시스템에 비춰봐서 이런 프로세스를 밟을 것 같아요. 자, 추천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건의로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취합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에 넘어가고 넘어온 걸 손발이 없는 이시원 공직기강은 한동훈 장관님한테 넘겨주겠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님이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박행렬 단장님한테 가고, 그러면 또 이 단장 밑에 1단장 검사고 뭐 여기 검사가 셋인가 넷인가 있죠. 이런 과정을 거칠 텐데, 자, 한번 인사들 몇 면을 한번 봅시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 사무국장을 지내신 수사관 출신이에요. 특활비 147억 원을 관리하셨던 분입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까지 서주신 분입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검사 출신이시고요. 뭐 다 아실 겁니다. 박행렬 단장만 인사처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이 새로운 법령을 보면 이 법령의 단장은 저는 그냥
이 단장은 당연히 일반직 공무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해서 검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검사로 보호할 수 있고 또 2단도 2담당관이죠. 2담당관도 검찰 수사관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 아니면 검찰 수사관이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견제와 분산이 이루어지고 마치 청와대에 있을 때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은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밀실로 치부를 하시고 이건 법무부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마치 견제와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와 검찰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견제와 분산이 아니고 집중과 독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대법관은 안 하신다고 하셨죠.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헌재 재판관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다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지위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헌재 재판관은 여러 층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헌재 재판관 3개 부류로 나눌 수 있죠. 그 중에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아마 한 장관님이 그대로 이어서 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헌재 재판관도 거기에서 저희 다른 프로토콜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헌재 재판관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예전에는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곳곳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포진을 하고 있는 이 인사 시스템에서 헌재 재판관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검사의 눈치를 보고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또 여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장관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겠죠? 총리 하고 싶으신 분 많으겠죠?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검찰의 무소부의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장관께서 예. 답변하실 지금 청와대에서의 죄송합니다. 용산에서의 인사 구조는 사실 저희 그 인사 정보 관리단하고는 무관한 것이고요. 대부분 퇴직한 사람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 자체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프로토콜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저희도 검증해봤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과거 이어오던 인사 검증의 프로토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는 크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계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급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게 의뢰하는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직에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투명성은 제도적 투명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아무래도 인사 검증에 나온 자료들이 아무래도 그게 제가 어공들을 비하한 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직업 공무원들보다는 계속 공무원을 할 사람들보다는 보안의식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계속 공직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중에라도 어떤 누설이라든가 이런 문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직위의 감찰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의 장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어제 오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들을 향한 압수수색 수사가 진행됐기에 자료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자, 주로 공공기관장 사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걸 직권남용으로
걸어서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저희 때도 공공기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5월에 319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8명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상임감사 93명 중 14명도 황교안 대행이 임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 가운데에서 201명, 63%가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셨어요. 상임감사 81명, 87%가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신 겁니다. 이에 반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그때 교체된 공공기관이 178곳 가운데서 95곳이 즉 53.4%가 절반 이상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문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불일치하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에 칼날을 들이대는 게 이게 과연 온당한 거냐. 그나마 차라리 칼날을 들이댈 거라면 이 정부에서는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나가라는 그런 협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가라고 하면서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압박 수사를 가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 아닌가요? 이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전혀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또 검찰 수사를 하면서 지금 서해안, 동해안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50%가 넘게 20% 이상이 이 수사 잘못됐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 수사하겠다고 하면 어찌 저희들이 말리겠습니까? 하십시오. 하시는데 수사를 할 거면 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십시오. 거학에 대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하시고 거기에 문재인 정부 인사가 관여되어 있다면 저부터도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 공분하지 않겠습니까? 수사하실 거면 좀 제대로 된 그런 수사를 하시는 게 검찰에 있는 후배 검사들에 대한 존중과 애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